먼저 저 2부 진행을 맡게 된 이정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국보문화원으로 시인님들께서 쓰신 그 주옥 같은 시를 오신 분들만 이제 낭송을 하시게 되겠고요. 제가 소명을 해드리면 차례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본인이 쓰신 시들을 가장 자랑하고 싶고 좀 문술해서 그런 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국보의 낭송 회장님이신 한성희 씨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시를 쓰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국보에 들어와서 제일 마음 신나고 즐거웠던 일은 일자산에서 이렇게 제 시를 보고 그리고 나눠지고 오늘 책상에 쓰는 그런 곳에서 제 시를 걸려있는 시를 보면서 참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참 해가 섞어서 된다고 굉장히 막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기분을 가을 기분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옆에 있으니까 얼굴도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저분은 저런 아름다운 시를 썼구나, 저분의 감성은 저렇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시간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 국보 낭송 회장님 국보의 그 이사장님께서 이런 장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무한히 감사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국보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간 더 많이 그리고 더 이렇게 우리가 시를 접할 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물고기처럼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주도록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가장 먼저 저기 국보문화과 관장님이신 임호영 관장님께서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집이 저 한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강에 산책 나가면은 고추장 자리가 있어서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추 잠자리 김미영. 한여름 한강가 가냘픈 나뭇가지에 잠자리가 앉아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질 듯 말 듯 눈을 지그시 감고 흔들릴 때마다 그 아름다운 꽃무늬가 그네 타는 여인 같구나. 물 위에 날아다니는 고운자태 고추장자리, 더우면 물 위에 목욕하고 넓은 하늘 내 세상인 듯 마음껏 날아다닌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을에 고추전자리가 한참 많이 날아다니고 있죠. 꽁지가 빨간 고추전자리, 아주 다정한 고운 시를 낭독해 주셔서 저희가 감상을 잘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시목이 시문학 원로회장님이신 서성범 시인님께서 하얀 곶감에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온 서성원입니다. 하얀 돛담배는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15년 전에 제 동생이 서건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좀 이름 있는 작가, 시인이고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대간제도 소설이 당선된 작가고요. 15년 전에 저희 동생이 먼저 고향방을 가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저희 형님께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 강에다가 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하얀 돛담배. 문을 눌러 동이 튼다. 무거운 신발 꽃보선으로 갈아 신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 입고 행복한 얼굴로 고향에 간다. 가시덤불 가득 찼던 세상 하얀 평화가 손잡고 짐 다 내려놓은 나그네. 도끼어 붙잡아도 흔들리지 않고 이름 불러도 대답 없다. 강둑에서 기다리는 하얀 돛담배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가슴에 아픔을 담고서 쓴 시입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음은 예천 안종만께서 노들 공원을 낭송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강변의 그 쓰레기 하치장이 상전벽해가 이루어가지고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하늘공원 가봤는데 노들공원을 못 가봤어. 한번 갔더니만 거기서 또 시심이 돋아가지고 시 한 수를 썼습니다. 노들공원 안종란 한강변 노들공원 사방이 대류천지 하늘공원이 사랑받으니 동생을 낳았나 쓰레기 하치장이 숲동산되어 시민들의 흑화로 탄생했네. 상전벽해가 예로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들이 숲사랑을 즐긴다. 시를 쓰기 위해 오기도 하고 이곳에 오니 시심이 돋기도 한다. 경치는 눈에 담고 하늘과 땅은 몸으로 느끼며 시 한 편 탄생한다. 노들공원이 가까이에 있는데도 저는 아직 노들공원을 못 가봤습니다. 하늘공원만 다녀온 지가 대전이 됐고 그 노들공원을 이렇게 눈앞에 보듯이 시를 써주신 안종만 시인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홍구 시인님께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 제목은 교수와 사람 여러분입니다. 들꽃 전홍구 척박한 어린 곳에 어렵게 키운 들꽃 바람 세게 분다고 나빠
어린 단 보여지 않고 피운 꽃 아니되냐. 비바람 진들 뻗들이요 그윽한 꽃향기 가득하니걸. 차는 해야지 살고. 3부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하 시인님 아주 곱고 아름다운 시들을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다음은 배정하 시인님의 시를 읽겠습니다. 시들이 너무 좋은 시들이 많은데 볼 수가 없지만 오늘은 사랑의 그림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의 그림 배정화. 배필에 앉은 여인은 분티에 허리를 묶고 달빛 3일 때까지 북밤을 휘어지도록 배를 짜고 나는 사랑의 틀에 앉아 화평, 온유, 인내와 절제를 엮어 은혜의 옷감을 짜네. 토기장이 손에 범벅된 진흙이 그릇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상을 부유한 만물을 만드신 주님은 나의 삶을 빚으시고 물레에 올려 사랑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배정하 시인님의 시를 읽다 보면요, 그 일상이 그 시들에 잘 녹아 있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국부의 유일한 환경 시인이신데 나가시는 분이에요. 잠깐. 다음 그럼 김은자 시인의 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번에 국보에서 단양의 문학기행 가서 이제 가사문학에 했던 시입니다. 가사문학 문향 저저 김은자. 송강정 툇마루 시절 인연 기대. 하늘가 숨은 비올에 기도 늘리고 문학기의 언덕 주춤하던 발길 문양 바람에 배추처럼 저려진다. 반쯤 내민 낮달 먼 발치서 한가로운 듯 걸어나와 옆에 앉고 가사 문학에 젖은 시심의 열기가 안가슴 언저리 불에 폴에 돈다. 어진 어버이라는 정치 바람에 얽혀 증오 묻은 업보 묻은 증오의 손길 민초의 우후죽순 민초의 입술에 파를 써는 송송송 다듬이돌 다듬이질 송강송강
저주 섯을 시퍼렀다. 허공에서 읽는 이문회우 이유 보인 환청 무릎 관절 달래며 문향 젖어 울었다. 여신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음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죄송합니다. 유종자 시인님의 신앙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한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에이펙 아페 문화센터라고 거기서 서인석 이사장님이 그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사시다가 지금 미국 가서 사시는데 우리나라의 시는 시조다. 그래서 시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초청되어 가서 2주 동안 마침 추석 행사하고 곁들여져서 추석 행사도 두 군데 가서 시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쪽에서 시 3편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3편 하고 두 군데 가서 6편 하고 그 다음에 또 워싱턴주 미 국민협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거기서도 한글 낭송하고 영어 낭송하고 거기서 하여튼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그 신문에 올라온 거 보셨죠? 거기 보시면 제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있는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이상호 시인님의 신앙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래 묵은 시인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스타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 84쪽 아버지와 유닛을 111, 112, 133 처음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날 외워주시던 1단부터 시작하는 아버지 두구다. 두구다는 2단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끝내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다. 9살 되던 어느 날 앞가에서 선 장면을 아버지는 나를 살며시 하나 잠자리를 옮겨주셨는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하여 설핏 들었던 자리는 깼으나 잠든 척하며 꿈을 듯 단 한 번으로 끝난 행운처럼 주어졌던 그날의 따뜻하고 푸근했던 아버지 품입니다.
육남매 중 셋째에게는 종처럼 오지를 드리라. 사는 날 동안 두고두고 너도 소중했다. 단순히 유난히도 곱고 햇살 따뜻했던 아버지가 시던 그날 하얗게 비워진 때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외워주시던 부부란만 뱅뱅 돌았다. 해마다 가을이 오고 아버지가 그리웠겠다. 하늘 고장난 추운기 마냥 레코드만 위로 부부란이 울컥 돈다. 일일은 일, 일일은 일, 일. 부부란이 일자는 내그 아버지가 그다음에 부부단 못 외워서 선생님한테 맨날 해주셨고 그러던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손자들이 부부단 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김순일 산악회장님의 신앙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에는 고사복을 방송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배정환 시인님이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제가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정의 길을 배정환 시인님과 또 친구분들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길, 김수미. 이름 모를 길 순수한 사랑만으로 우리는 손깍지 끼고 나란히 걷는다. 달빛을 벗삼아 한 번도 걷지 않은 의미의 길을 걷고 있다. 숲속 정령들의 속삭임, 둘이서 나누는 유성, 나의 것이요. 너와 나는 가랑비에 묻혔듯 기쁨, 슬픔을 함께하는 소중한 세상, 영혼의 만남, 서로의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며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으로 저희 고은 시인님들의 신앙송 시간은 끝을 맺고요. 마지막으로 특강, 우리 저기 국보문학의 시인 교실의 교수님이십니다. 이오장 교수님의 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자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자리에 썼는데 오늘은 좀 더 새롭습니다. 제가 그저께는 단풍잎이 이 시를 읽을 줄 알았어요. 단풍잎. 어제 일기예보를 듣고 빗방울이 있겠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 오면서 이제 여기를 장소로 바뀌었다는 말 듣고 이제 책이 있겠구나 그랬거든요. 여기 많은 책들이 그 역사가 쌓여서 이 시를 다 읽으니까 제도 좀 안심이 되네요. 이 책이 9일날 인쇄했죠? 9일날 인쇄한 책을 7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뒤에 특강을 하는데 몇 번 써서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 카톡으로 써서 카톡으로 보내갖고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틀림없이 오타가 몇 개는 있을 거다 했는데 아니다 오늘 보니까 오타가 몇 군데가 보여요. 근데 이건 제 잘못도 있지만 인쇄하면서 정확히 잘 안 보는 다 있겠죠? 자, 저는 뭐 평생을 시를 써왔지만 아직도 시를 잘 모릅니다. 시는 정답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어렵게 한번 여쭤볼게요. 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시가 뭘까요? 다 맞고 다 틀려요. 시는 정답이 없고 시 자체가 우리 삶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가 사실상 문학의 한 장르지만 문학을 떠난 우리 삶이 시예요. 문학으로만 결론돼서는 안 돼요. 시는 내 삶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표출을 언어로 일단 나와서 또 글로 옮기잖아요. 그럼 내가 쓰고 독자가 읽으면은 그 서로 감동이 공유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카톡으로 쓴 글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시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는 소설가도 계시고 수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제목을 문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도 그리고 소설 그리고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문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제가 이 방향으로 잠깐 먼저 드릴게요. 그럼 시란 무엇인가? 제가 읽어가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본다면 시는 정서나 사상 따위의 운문을 지닌 축적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이라고 한다. 문학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상이나 감정을 상상의 힘을 빌려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했을 때 시는 문학의 한 장르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문학의 장르에 속한다고 시를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소설은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작가의 상상력과 구성력을 가미하여 산문체로 쓰지만 시는 사실과 허구를 배제한 삶의 진솔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시는 삶의 성찰로 이루어지며 삶을 비춰내는 거울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내온 거울이 사실적이기보다는 거울에 기능이 없듯이 시가 상상과 허구를 넘나들며 산문 형식을 취한다면 시의 기능을 잃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는 자기 삶을 비춰내는 거울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으로 쓴 시는 누가 읽어봐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인구가 78억 명이 조금 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자기 사는 방향이. 그러면 자기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78억 명이 똑같은 말을 또 할 수가 있을 수 없겠어요? 없죠? 그래 다 자기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솔직한 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에는 일정한 자기 요건을 좀 갖춰줘야 돼요. 그걸 앞으로 이제 차로차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일 첫째가 예술적 감각이에요. 모든 예술은 감각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시는 특별한 이해력과 문장의 구조, 리듬, 음은 말의 뜻과 상징을 갖추어야 쓸 수 있다. 감각은 신체의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림을 말하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을 넘어 예감, 육감이 표현되어야 한다. 특히 시인의 자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감으로 아직 닥치지 않은 사건을 자신으로 체험해 비춰 미리 알아채는 것으로 사물로 이해의 역감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지만 시를 쓰려는 목적에 철저하게 자극하는 훈련을 한다면 가능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저 수많은 시인도 상대해보고 제 자신도 시를 많이 썼지만 소설하고 시는 약간 달라요. 시는 어느 정도 하늘에 타고나는 능력이 갖춰져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설은 공부하고 꾸준히 연습을 하면 어떤 구성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 쓰면서 짧은 몇 마디 쓰면서 거짓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지만 얘가 시의 눈초리를 가만히 봐보세요. 첫 대는 중에 그 사람 딱 얼굴만 보면은 아 이분 성격이 뭐하던가 어떻든가 대부분이 짐작이 돼요. 시를 오래 쓰다 보면 그런 능력이 얘가 예지력인데 아무라도 갖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고난 능력이 반드시 시에는 필요해요. 그게 예술적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과 표현의 체험의 표현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감정과 체험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느꼈으나 이를 표현할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입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만다. 또한 체험으로 쌓인 언어의 집을 밖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을 만나려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을 대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간절한 체험의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만 독서를 통하여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작은 감정의 표출이 만인과 공통적인 호흡으로 통하는 작품이다. 소월에 진달래꽃 시나 이당의 불과한테서 생각해 보면 확실하며 현대에 들어서면 안도연의 연탄재, 서정윤의 홀로서기, 나태주의 풀꽃 등이 있다. 시는 자기의 체험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 체험을 설명할 수 없다면 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체험을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 그건 그냥 평범한 시가 돼요. 그 체험을 다른 사물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아무라도 시를 쓴다고 자기 체험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시는 분명히 시죠. 그러면 세상에 알려지는 명작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너도라도 다 내 삶을 표현한다고 다 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독서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일부러 직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를 쓰기 위해서 직업을 6가지씩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보려고. 직접 부딪혀야 되니까. 소설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얼마든지 구상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인물만 설정된다면 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찰력과 세심한 관심, 주변의 사물, 자연,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다면 한 편의 시도 쓸 수 없다. 작품의 생동감은 관찰력에서 오는 것으로 시의 기반이다. 꽃을 보며 그냥 지나치거나 자세히 본다고 해도 색깔만 살피고 지나가면 꽃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 계단을 오를 때도 몇 개의 층인지를 세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모든 사물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본질적 능력이 쌓인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친해지는 게 우선이지만 한 번만 봐도 성향을 파악하는 심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만 시를 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시인을 예지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여기 내려오실 때 계단 몇 개 씌워보신 분 있으세요? 요 계단 몇 개? 없어요. 없죠? 다 그럴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가로수가 쫙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다.
이 나무가 주면 느낌 우리한테 뭘 준다. 이런 걸 자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그게 시가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에 미쳐 있어요. 매일 시 한 편이라도 안 쓰면 잠이 안 와. 어떤 시를 써도 매일 한 편을 써요. 거기다가 제가 신문에 5개 신문에 시 해설 연대를 하고 있는데 벌써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국보, 월평 쓰고 다른데 또 개간평 쓰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시집 해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시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장소를 가든 무엇이 어디 있고 어디 있다는 걸 다 기억을 가요. 그게 안 되더라도 계단 내려올 때 이게 30몇 개다, 20몇 개다 세워오고 금방 잊어버리더라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자기 표현에도 개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뚜렷한 개성이 있어야 시인들 틈에서 그나마 시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시인이 좋은 작품을 써서 유명해졌다고 거기에 부응한다면 많은 작품을 써도 한 편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는 남이 따라올 수가 없고 자신의 체험은 남과 다르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아무리 가지 않은 길을 찾아야 한다. 요즘 유명한 나체류의 풀꽃을 흉내내어 모방한다면 아무도 잊지 않는 낙서에 불과하다. 연탄재 시인 하시죠? 안 돼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한테 함부로 뜨거운 적이라 있을 때 이런 시. 이 시가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요런 식구를 찾기 위해서 시를 쓴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가슴에 와닿잖아요. 바로 나체주의 풀꽃도 그렇고. 그렇다서 옛날 서정주의 독하협회서가 유명하다고 우리가 또 그것만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을 찾아야 돼요. 최고 설명하기 쉬운 게 우리가 보통 호수에서 물결이라고 하잖아요. 물결. 그걸 서정주 시인이 물죽음이라고 처음 했어요. 요즘 시인 쓰시는 분들이 보면은 물죽음 많이 써요. 파도를 뭐라고 하죠? 물산이라고 해요. 물산. 물로 만든 산. 이거 제가 금방 생각한 거예요. 그런 특별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시. 아무리 많이 써도. 여기 특히 또 수필 쓰시는 분도 여기도 조영자 교수님도 계시지만 되게 시를 쓰다가 안 되신 분들이 수필 쓰시는 분이 있고 수필을 쓰다가 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뭘 쓸까를 망설이다가 일단 해보고 자기 능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가 더 쉽냐 수필이 더 쉽냐 하면은 그건 개인적인 능력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감정 표출을 하는 데는 시가 우선하고 사실적으로 자기 체험을 표현해서 남들과 감동하는 것은 수필이 더 빠르죠. 그러나 시는 체험적인 언어를 함축을 해서 쓰는 것이라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시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문인협회 총 인원이 지금 15,900명인데 그 중에서 시가 8,700명 가장 많은데 작가협회 있죠? 또 인터넷 시인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시인이 한 2만 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 그 중에서 1000명까지 1000명 순위에 든다면 유명 시인이 되는 거예요. 500등까지만 간다면은 진짜 유명한 시인이에요. 저는 몇 등까지 갈까요? 1등, 100등. 근데 아니 제가 그 말하는 건 시 쓰는 분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분명히 1000등 안에까지는 들 수 있게끔 시를 써야 돼요. 그래 2만 명 중에서 1000명이라면 상당한 거죠 그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쓰는 데는 인내와 열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많이들 와요 처음에는.
20명 시작하면 5명 남아요. 1년 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잘 쓰다 보면은. 제가 스스로 서두겠어요. 옛날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고 교수님이 당신 시 한 편 읽어보고 딱 읽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상평 써하고 당신은 저 한쪽에 앉아서 다른 일 해요. 그리고 한 1시간 되면 어떻든 몇 사람 대답해 보잖아요. 그래? 그걸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써와. 써갖고 가면은 빠른 연필로 쭉쭉 그어버리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끝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은 그냥 내 자신의 마음을 전이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동은 공유하기 때문에 써온 시를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배우시는 분들이 거기에 안일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 발전이 빨리 안 되고.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1년만 되면은 그대로 따라오더라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말씀드릴게요. 인내와 열정. 시인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없다면 시집을 100권을 내어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누구나 시를 쓸 수는 있으나 아무나 시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이것을 뜻한다. 유명한 시인을 흠모하는 것은 좋으나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정이 따르고 싶다면 수백 권을 읽고 호흡과 리듬, 운율을 새긴다면 모방을 벗어날 수 있으나 이것마저도 초기의 습작을 벗어나면 버려야 한다. 한 편 한 편에 시비를 기울이고 자신의 체험과 사물의 이해도를 쌓아가는 인내심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 인내심을 열정이라고 하며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창작에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열정의 크기도 달라지고 작품의 질도 높아진다. 이 말을 뭐냐면 어떤 유명한 시를 자꾸 읽다 보면은 그렇게 쓰고 싶어져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 시인의 호흡과 리듬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다른 말이 떠올라서 그걸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시에는 리듬 같은 박자가 저절로 있어요. 읽다 보면 그게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영어에는 그런 게 드물어요. 없어, 아예 없어. 근데 그거를 남의 시를 모방하는 건 아니고 그 호흡과 리듬을 따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쓸 때는 굉장히 이게 쉬워져요. 그게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신앙송 하시는 분들이 시 쓰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근데 시인들한테는 다행이야. 내 시를 읽어가지고 썼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읽어주기 전에는 누가 모르잖아요. 책을 내봤자 뭐 사보지도 않으니까. 낭송가들이 사방에서 낭송을 하니까 내 시가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낭송가들이 시를 잘 쓰실 것 같죠? 남의 시 그렇게 읽으면서도 자기 시는 또 안 써요. 또. 그리고 그 호흡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낭송하시는 분들이 시를 쓰려고 노력하면 그 호흡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시를 더 잘 쓸 수 있는 자질은 돼요.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회적 영감과 영향력. 시인은 사회적 문제와 이윤에 대한 영감을 가져야 한다. 시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의견과 메시지를 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좋은 시인이라고 표현을 받는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과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자기만의 독특한 이해도를 가져야 한다. 시인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현황을 읊은 것을 보이고 조선시대 문인들은 정치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대 김지야, 박노해 등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기계를 보여줘
많은 사람들의 선물을 받고 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게 시인이에요. 현 시대는 문명이 엄청 발달돼 있죠. 우리 지금 언어에 우리가 진짜 우리말로 쓴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외래어가 많아요. 외래어. 원래 우리 말은 중국에서 오는 외래어가 한자가 많이 섞여 있지만 요즘에는 뭐 영어뿐이 아니라 막 독일어, 프랑스어 가진 말에 섞어져 왔잖아요. 그런 것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시대, 이 시대에는 그걸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거 배척해야 된다.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외래를 쓸 때 10년 동안 우리가 쓰게 되면 국어사전이 올라가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걸 아셔야 되고 현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정치가 가장 시끄럽잖아요. 정치적인 시도 막 쓰세요. 저는 그냥 정치인들은 사정없이 막 욕도 까버려요. 텔레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욕도 많이 얻으면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짖는 개를 쳐다본다고 옛날에 있죠. 정치인들 가만 놔두면 안 돼. 그걸 일반인들이 못하니까 기자들은 직업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유별유식도 있고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시인들은 얼마든지 써서 발표도 돼. 아무도 말 못해.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하든 뭐 이재명이 욕을 하든 시인이 하는 말은 다 표현의 자유니까 얼마든지 그런 말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얘기할 건데요. 시의 구조와 형식을 이해하고 시적 언어와 문학적 장치를 알지 못한다면 시를 쓸 수 없다. 읽고 연습하고 감정을 담아내는 심혈을 기울여 이게 창의성인데 파리성은 어디 있어요?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쓰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닿는 건 금방이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잠깐 외면하면 금방 감각을 잃는다. 끊임없는 노력만이 시쓰기의 기본이다. 시는 진짜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수원시를 자자자자 외우고 고등학교 때는 그때 당시에 시를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 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오직 내시만 생각나지. 옛날 시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 어저께 부천에서 수중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과서에 수두의 논계가 50년 동안 올라가 있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건 옛날 방식이죠. 논계가 민족적 그 절개심을 갖다가 애국심을 갖다가 나타낸 시라도 요즘 학생들한테 그거 주입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교과서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이제 그러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쓰는 현대시가 앞으로 교과서에 올라가요.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목요일날 강의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희망일까요? 현재 9분인가 되는데 저는 15명까지는 수용할 자신이 있거든요. 더 실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왔다 하시면 좋아요. 한 번이라도 왔다 하시면. 그동안 제가 한 3,000편 정도 시를 썼거든요. 발표한 게 시기 21번 하고 여러 군데 발표했는데 1000여 편은 아직 발표도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써도 옛날 시는 제가 초기에 쓰고 다 머릿속에 있어. 이게 한성희 시 같이 시 한 편 외우질 않아요. 외울 수도 없고 쓰다 보니까 외울 틈도 없고 누가 낭송을 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지금 은행잎이 지금 많이 누래지고 은행도 많이 떨어졌죠. 그 은행 시를 실제적인 우리 돈 가둬놓는 은행에다 비교한 시를 제가 낭송하고 같이 해요. 은행 한 곳에 쌓여 진동하는 구름이네. 비밀번호는 몰라도 벽을 허물면 가질 수 있지. 욕망의 크기만큼 쌓인 거래량 몰수의 혼란을 겪으며 풀린 횟수대로 부풀어가도
제 것을 잃고 돌아서면 그만. 다시 찾으려 달려야 하는 돈. 쥐었던 순간 잊지 못해 몸 굴려 따라가지. 딱 부러지게 받고 서서도 날아갈까 없어질 자 안절부절. 오래 디딜수록 냄새가 심하지. 둥글다고 돌아가지 않고 불인내 심하다고 피할 수 없는 돈. 황금빛 은행말 밟아놓고 은행 등골을 바라보는 사람들. 냄새가 심할수록 가치가 크고 불인내 독할수록 약효가 뛰어난 은행. 노랗게 물든 가로수로 서서 금고 비밀번호를 엽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요. 은행 이미지는 비밀 약효도 있지만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은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돈이 지금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 돈 없으면. 그게 중요한 돈인데 우리가 은행을 보고 거기에 은행에 실제 우리가 돈 맡긴 은행 거기에 비교해서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계절을 맞춰가지고 이런 시를 쓰신다면 그 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네. 짧은 시간에 제가 몇 말씀 드렸는데 좀 한 가지라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방명록 작성하실 때 번호표 하나씩 받으셨죠? 네. 번호표대로 여기 나오시면은